자, 4단원 평면 벡터의 이제 위치 벡터와 성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오늘은 위치 벡터하고 성분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끝낼게요. 알겠죠? 그래서 A 파트 첫 번째 파트만 오늘 진도 나가고, 자 봅시다. 위치 벡터라는 건 뭐냐? 한 점을 시점으로 하고 OP 벡터를 만들면 이 OP 벡터를 점 P의 위치 벡터라고 한다. 이제 말이 이렇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위치 벡터라는 거는 시점이 모두 다 통일되어 있는 벡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위치 벡터는 뭐라고? 시점이 통일돼 가지고, 시점은 고려를 안 해도 돼. 누구만 보면 된다? 종점만 보면 된다. 그래서 종점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AB 벡터를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밑에 그림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그럼 이거를 AB 벡터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해돼요? 지금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계속 풀게 요거를 바꾸는 거야. 요거 못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시점이 어딘지 몰라. 여기 O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네들을 점 O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라는 거야, 이 벡터를. 점 O 입장에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내가 벡터를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이거 나중에 너무 중요하다. 모든 벡터들을 시점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뭐였어? 뺄셈. 이게 뭐라고? 뺄셈이에요, 뺄셈. 그래서 A점을 이렇게 O랑 연결을 하고 B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점 A와 점 B에 대한 위치 벡터가 이 색깔 벡터야. 파란색. OA 벡터가 점 A에 대한 위치 벡터, OB 벡터가 바로 B에 대한 위치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표현이.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종마시, 종점 빼기 시점. 그래서 OB 빼기 O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OA 벡터를 스몰 a라고 하고 얘를 스몰 b라고 하면 앞으로 얘를 B 벡터 빼기 A 벡터라고 할 거야. 아시겠죠?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OB가 B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착각하기 쉬운 게, 위치 벡터는 뭐가 통일되어 있을 때 종점을 나타내는 벡터? 시점이 통일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시점이 꼭 O일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에 시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AB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종마시 PB 빼기 PA,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것도 뭐라는 거야? B점에 대한 위치 벡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뭐라는 거야? A점에 대한 위치 벡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위치 벡터 느낌이 좀 와요? 종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종점.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점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들을 나타내는 거를 한 점 기준에서 바라보겠다, 이 얘기야, 벡터로.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 종점에 대한 위치 벡터가 된다고. 시점에 대한 위치 벡터.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지금 폭넓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시점을 뭘로 통일시키겠다. 시점을 좌표 평면의 원점으로 통일시키겠다, 이거야. 핵심은. 그러니까 위치 벡터는 더 폭넓은 의미야. 시점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시점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P에 대해서 위치 벡터를 잡을 수도 있고 Q에 대해서도 위치 ベクト를 잡을 수 있겠지. QB 빼기 QA,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벡터를 가지고 위치 벡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위치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의미 있는 걸 하자, 이거야. 그 의미 있는 게 뭐냐?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잡자, 이 얘기야. 시점을 뭘로 잡자? 나중에 원점. 시점을 뭘로 통일하자? 원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시점을 원점으로 해도 얘는 위치 벡터야. 점 A에 대한 위치 벡터. 그러면 표현이 되게 간결해져. 왜? 위치 벡터란 종점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거든. A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그러면 이 A점의 좌표만 쓰면 되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OA 위치 벡터, A점의 위치 벡터 OA는 앞으로 A점의 좌표만 쓰겠다 이 얘기야. A점에 뭐만 쓰겠다? 좌표만 쓰겠다. 이게 위치 벡터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야. 자, 정리해 줄게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말들이 다 틀린 게 아니야. 다 맞아.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어. 말 자체가. 뭐가 핵심인지도 모르고. 위치 벡터란 시점을 고정했을 때 어떤 점들을 나타내는 벡터를 뜻한다고. 종점들을 나타내는 벡터. 알겠지? 한마디로 시점 통일.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나중에 내가 물어볼 거야. 야, 위치 벡터가 뭐야? 시점을 통일한 거요. 한 점을 기준으로 종점을 바라본 벡터요. 알겠어? 그러니까 A점의 위치 벡터는 뭐냐 그러면 O에서 바라본 OA 벡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벡터의 성분은 뭐니? 이렇게 하면 그 위치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본 거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개념 잡혀? 그러면 위치 벡터의 놀라운 점이 뭐냐? 여기에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분점 P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스몰 p라고 하면 걔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럼 O점 입장에서 P점을 나타내는 벡터가 바로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은 바로 이 A 벡터, B 벡터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내분점 공식이랑 똑같다 이 얘기야. 그럼 외분점 공식 아시죠 여러분? 외분점 공식도 마찬가지다. 똑같다. 무게중심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 여기다 써놔. 중점은요? 중점 벡터도 위치 벡터가 똑같다. 이해돼요? 이게 중점의 위치 벡터야. 그리고 그림도 그려놔 하나. 무게중심 여기 공간 되나요? 저는 확대돼가지고 그런데 A, B, C 무게중심이 여기 좀 있다. G 만약에 그러면 위치 벡터라는 건 원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 O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좀 있다고 할게요. O. 그러면 점 A에 대한 위치 벡터는 이 파란색, 점 B에 대한 위치 벡터는 빨간색, 점 C에 대한 위치 벡터는 초록색이라고. 그러면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는 보라색으로 갈까요? 요렇게 되는데 요 녀석이 각각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의 크기들을 크기가 아니라 벡터들을 다 합벡터 한 후에 3으로 나누면 1로 향한다 이 얘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봐라. 위치 벡터는 시점이 통일만 되면 되잖아. 바라보는 관점을 통일시킨 종점을 나타내는 벡터거든. 이해돼?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선생님 이게 그럼 A여도 되나요? 되지. 그럼 A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는 0벡터가 되는 거야. 시점, 종점이 동일하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아무데나 돼. 시점이 아무데나 돼도 상관이 없다고. 위치 벡터랑 종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그 점을 바라본 벡터, 그게 그 점에 대한 위치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벡터의 성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위치 벡터들의 시점을 뭘로 통일하겠다? 시점을 뭘로 통일하겠다? 원점으로 통일하겠다 이 얘기야. 원점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크기가 1인 벡터를 X축 위에서 하나를 잡아. 이걸 단위 벡터라고 그랬지. 단위 벡터가 뭐였어? X축 위에 단위 벡터를 잡았어. 이 얘기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잡겠다 이 얘기야. 이해돼? 그럼 Y축 위에 단위 벡터를 잡겠다 그러면 크기가 얼마? Y축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2, 벡터로 단위 벡터를 잡겠다 이 얘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예를 들어서 A점이 3,2라고 하자. 이 그림이. 그러면 이 벡터는 A점의 위치 벡터가 되겠죠.
그쵸? 종점을 나타내는 벡터. 그런데 얘는 이 원을 몇 배 간 거고 3배 가야 되겠지. 얘 크기가 1이니까 이 2를 몇 배 간 거야? 2배 가야 되겠지. 2니까 y좌표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이 A 벡터는 A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는 X축의 단위 벡터의 3배 가고 Y축의 단위 벡터의 2배 가자.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얘를 그냥 이거 너무 복잡해. 1,0, 0,1 그러면 3,2로 쓰자. 그러면 요 점에 대한 위치 벡터의 성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는. 이게 지금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되게 간단해. 지금부턴 벡터를 좌표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벡터를 3,2라고 쓸 거야 앞으로. A 벡터는 3,2 이렇게 썼어. 그럼 너희들 이걸 느낌을 받아야 돼. 얘는 3,2가 종점이구나. 시점은 어디고? 원점. 무조건 이게 약속이라고. 이렇게 벡터를 점으로 표현을 하면, 성분, 좌표로 표현을 하면 얘는 시점이 어디로 고정되어 있다? 0,0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이런 게 돼요. 좌표니까, 시점이 통일된 좌표니까 이게 같다면 당연히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끼리 똑같아야지. 똑같은 좌표여야 된다 이 얘기가 가능해지고, 크기는 얘가 원점하고의 거리니까 그냥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루트 씌우면 되고, 너무 간단해지는 거야 모든 계산들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합은 그냥 더하면 돼요. 놀랍죠? 차는 그래서 빼면 돼.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면 된다. 실수배는 그냥 x 실수배 y 실수배 하면 돼. k배 k배 각각. 너무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야. 자 봐라, 이거의 의미는 알아야 돼 얘들아. 요게 만약에 A점이 1,4라고 잡아볼게요. B점이 5,2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AB 벡터가 요런 벡터를 나타내는 거 알겠니? AB 벡터가 이거지. 자, 이거를 위치 벡터로 바꿔볼게요. 얘를 뭘로 바꿔보자? 위치 벡터. 그러면 시점을 뭘로 통일? 5. 그러면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종맛이 5B 빼기 5A. 항상 종점 빼기 시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5B가 뭐야? 5B가 B점의 위치 벡터지? 그러면 얘는 요거 B점의 위치 벡터니까 뭐라고 쓰면 돼? 5,2 성분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럼 5A는 뭐야? 1,4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아까 빼기는 그냥 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5하고 1 빼면 4, 2하고 4 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이해되니? 얘들아, 얘를 각각 B점의 위치 벡터와 A점의 위치 벡터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결과 나왔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떤 벡터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시점이 원점이고 4,-2가 종점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이제부터 벡터를 좌표로 표현을 하면 시점이 뭐다? 원점이고 종점이 얘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얘를 해볼게요. 4,-2 4 여기쯤 있고 마이너스 2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한 요 녀석이 바로 얘랑 같은 벡터다 이 얘기라고 지금. 알겠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디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봐라. 아까 지금 5A의 위치 벡터 1,4고요 5B의 위치 벡터 5,2야. 알겠지?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요 합벡터가 이게 뭐지? 크기는 얼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아? 이걸 구할 수 있다니까? 좌표로 하면 너무 쉬워. 너희들 그냥 이 녀석 벡터와 이 녀석 벡터의 크기 합 구해라. 그러면 못 구해요. 어려우니까.
근데 이렇게 좌표로 표현하면 너무 쉽다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니까? 그냥 더하면 되니까 6,6이야. 그럼 이 합벡터의 크기는 6루트 2라니까? 어메이징 하죠 진짜. 너무 쉬워지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짝수법만 풉니다. 알겠죠? A 스텝이 이런 게 3가지가 있어요. 3페이지. 오늘은 1페이지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봅시다. A의 위치 벡터를 A, 스몰 a, B의 위치 벡터를 스몰 b, C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빼기 2B 벡터 요렇게 표현을 하겠다. 위치 벡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세 점 A, B, C가 있는데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바라봤던 이 벡터를 스몰 a라고 하겠다. 이 벡터를 스몰 b라고 하겠다. 이 벡터를 A 벡터 빼기 2B 벡터라고 부르겠다 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물론 선생님 A 벡터 빼기 2B 벡터는 이거 정해지면 계산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계산해가지고 그 위치에 C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근데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그림으로만 표현한 거야 얘들아. 이거 따지고 들면 안 돼요. A 빼기 2B는 여기 있지 않아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얘를 A, B로 표현하라 그러면 여러분 종마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OC 빼기 OA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OC가 A 벡터 빼기 2B 벡터라고 문제에서 줬고 OA가 A 벡터라고 줬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B 벡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구해니까 이제 C의 위치가 나오죠. 이게 B 벡터잖아. 스몰 B 벡터. 이거의 마이너스 2배니까 1로 가겠지. 몇 배? 2배 가겠지. 거기에 C가 있는 거지. 일직선상에. 알겠죠? 자, 다음 문제. 얘는 각각 A점, B점, C점의 위치 벡터 스몰 a, 스몰 b, 스몰 c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C점이 어떤 한 점으로 통일됐을 때 A점, B점, C점을 연결한 벡터들이구나. 감이 오세요? 그러면 얘를 나타내라 그러면 그 한 점이 누구라고 잡자. O라고 잡자. 아무거나 잡자. 그래서 얘는 OB 빼기 OA. 이게 종마시. 종점 빼기 C점. 종점 빼기 C점. 얘도 OB 빼기 OC. 그러면 얘는 OB 두 마리, OA, OC는 빼니까 마이너스 A, 2B, 마이너스 C. 끝. 이해되십니까? 요런 거를 위치 벡터로 바꿀 때 이 가로하고 바꿔야지.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가로 C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344번. 내분점 구하는 1학년 공식 까먹으셨으면 다시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P벡터는 1 더하기 2, 1 더하기 2 하고 1에다가 누구 곱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이게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나 따라서 이게 다 다르거든. 이게 이렇게 크로스 곱해라 이런 거 이렇게 배웠어요? 뭐 어떻게 배웠든 알겠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에다가 B 벡터를 곱하고 2에다가 A 벡터 곱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B 벡터 더하기 2A 벡터. 알겠습니까? 자, 외분점은 3 빼기 2, 3 빼기 2 써놓고 3에다가 B, A에다 2. 중점은 아까 했죠? 중점은 뭐였어요? A 더하기 B 2분의 이렇게 하시면 되죠. 2분의 A 더하기 B 벡터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X축 단위 벡터 나왔고요. Y축 단위 벡터가 나왔다라는 건 얘는 마이너스 1,4를 뜻한다. 얘는 0, 마이너스 3을 뜻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분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얘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크기는 절대값 쓴다 그랬죠. x계수 제곱, x 좌표 제곱 더하기 y 좌표 제곱. 답은 36에 루트 씌운 거니까 6.
얘 크기는 6이지 뭐. 원점하고 연결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기하학적으로도 연결이 되죠. 짝수번 342번 같대요. 그럼 x좌표끼리 같아야지 뭐. n은 4, m은 0. 끝. 그 다음엔 여기에다가 좌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분이 위대한 거지. 얘는 a 벡터의 3배라 여기다 3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b 벡터를 빼라 하면은 x 좌표끼리 빼면 마이너스 6, y 좌표들끼리 빼면 마이너스 11. 끝이에요. 그래서 3a 벡터, b 벡터를 빼는 걸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 대박이지. 알겠습니까? 대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346번 A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어라. 그럼 AB 벡터는 종맛이 B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1, 마이너스 1이고 C점은 2, 마이너스 3이야. 이거 그냥 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2가 되겠네요. 끝. 자, B스텝으로 넘어와서 B스텝의 짝수번만 풀겠습니다, 여러분. 유형 1번의 짝수번 384번 보세요. 자, 384번을 보시면요, 얘를 A 벡터, 얘를 B 벡터 위치 벡터로 하겠다. 5점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럼 얘를 위치 벡터 A, B 벡터로 나타내라. 얘를 C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걸 A, B 벡터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지. 그런데 B 벡터는 평행사변형법 A 벡터랑 C 벡터랑 더한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C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만 넘어가면 끝. 답이에요. 다음 386. 자, A, B의 위치 벡터 스몰 a, 스몰 b. A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얘구나.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 2 더하기 3, 2 더하기 3 2에다가 B 벡터 3에다가 A 벡터를 곱하면 되겠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로 쓸게요. 5분의 3A 벡터 5분의 2B 벡터. 자, 쓰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분이면 더하고 5를 깔고요. 알겠죠? A점으로부터 2가고 B점으로부터 3가면 2대 3일 때 크로스 곱이야 항상. 그래서 5분의 3A 더하기 5분의 2B 벡터 이렇게 쓰겠다고. 앞으로 바로 갑니다. 그럼 얘를 외분하는 점 2대 3이면 여기 빼기 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가 2 빼기 3이면 마이너스 1 있어요. 이거 3대 2예요. 이거 3대 2예요. 알겠죠? 3대 2. 그래서 Q 벡터는 3대 2니까 3 빼기 2, 3 빼기 2 쓰고 3에다가 B 벡터, 2에다가 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3대 2에다가 요렇게 크로스 곱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얘 분모는 얼마 되고요? 1.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2A, 3B 벡터 이렇게 되겠죠? 이걸 두 개 더하래요. 그러면 A 벡터끼리 더하고 개수들끼리 B 벡터의 개수들끼리 더하시면 M은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7, N은 5분의 17. 아이고 5분의 17 되겠죠? 두 개 더하면 5분의 10인 두 개 빼래요. 두 개 빼래요. M 빼기 N은 마이너스 5분의 24 되겠습니다. 끝. 자, 유형 3번의 짝수번 대표 문제는 390번. 얘를 보면 각의 2등분선 나왔어. 각의 2등분선 하면 여러분 딱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었죠? 뭐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여기 2등분에서 나아간 변의 비들, 이웃한 변의 비들 3대 2는 도착한 데에서 나아가는 거죠. 3대 2다. 그래서 D점은 BC 선분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 그런데 여기가 C점이 A로 통일돼 있지? 각각 D점, B점, C점의 위치 벡터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누구 기준으로 봤다라는 거야? A점 기준으로 봤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m은 뭐가 되는 거야? 3대2로 내분. 3대2로 내분. 그러면 뭐예요? 5분의 3이랑 C랑 곱하고 2랑 B랑 곱하니까 A, B에 곱하는 건 2예요. 5분의 2. n은 그럼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mn을 곱한 건 25분의 6. 끝. 다음. 자, 392번입니다. 여러분 392번을 보면 A, B, C의 위치 벡터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벡터일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자.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 때 GP 벡터를 구하여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 B, C. 무게중심이 여기 좀 있겠죠? G. 근데 문제에서 P점을 A, B로부터 1대2로 되는 지점을 P로 잡았다. 이 GP 벡터를 구하여라. 이 얘기야. 알겠니? 그럼 이 GP 벡터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 않아? 그쵸? 당연히 어렵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위치 벡터를 줬으니까 당연히 GP를 OP 빼기 OG. 이게 가장 기본이야 얘들아. 위치 벡터로 만들어야 돼. 시작점을 통일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OP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OP 벡터는 A와 B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OA와 OB, O점이 여기 좀 있다면 이 녀석 가지고 내분점 구하는 공식 쓰면 되지 그냥. 그래서 OP는 1대2니까 3분의 2A 벡터, 3분의 1B 벡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OG는 뭐였어 아까? 그냥 평균 3분의 A, B, C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끝. 됐습니까?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그냥 GP 벡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 3분의 2A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A 벡터, 3분의 1B 벡터, 3분의 1B 벡터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분의 1C 벡터만 남아요. 이게 답이다. 이게 GP 벡터야. 끝. 그러면 A 여기 P는 3분의 1, Q는 0, R은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0,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면 답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 5번이죠? 짝수번 396번. AB 길이가 5고 직각삼각형 B가 90도인 BC는 10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B고요. B가 90도. 그 다음에 BC가 10이고 AB가 5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요걸 만족한대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위에 395번과 397번 다 마찬가지인데 요거 딱 보이면 여러분 얘를 넘겨요. 넘기면 3PB 얘는 마이너스 2PC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딱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PB, PC 시점이 똑같은데 얘가 등호가 성립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원래 등호가 성립하면요 원래 이렇게 AB 벡터, K, CD 벡터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면 원래 임의로 성립하면 AB 벡터랑 CD 벡터가 뭐 한다는 얘기야? 평행. 평행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시점까지도 P로 똑같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평행하고 같은 점 P점을 시점으로 공유해. 이 얘기는 PBC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죠.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PBC가.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기 위한 조건이야. 그런데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녀석이요 PBC가 일직선상에 있는데 여러분 요 그림을 좀 가져올게요. 여기에서 PB와 PC가 방향은 반대란 말이야. PB와 PC가 방향이 어때? 반대야. 그러니까
BC 위에 P가 있어야 돼. BC, P가 일직선상에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연장선상에 P가 있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 이렇게 있으면 PB와 PC가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는 얘네가 부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PB와 PC가. 그래야지만 같아질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어. 3 PB 여기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2 PC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얘기는 PB 선분의 길이와 PC 선분의 길이의 B가 2대 3이다. 요거를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놔. 이렇게 따라가면 돼. 시점 통일할 때, 통일되어 있을 때 B 대 C는 2대 3. 끝. 그게 P의 위치야. 그래서 B로부터 2 가고요. C로부터 3 가는 지점에 P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여기가 몇 대 몇? 2 대 3.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전체 B가 얼마? 5죠. 5. 3대 2니까. 근데 이게 10cm니까 2에 해당하는 건 얼마 되겠어? 5분의 2니까 4제 4. 4.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PA 제곱이야. 이거. 그러면 피타고라스 4제곱, 5제곱 더하시면 되죠. 16 더하기 25, 4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가 실제 길이가 4라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요 제곱까지 있으니까 4제곱, 5제곱 더하시면 답이라고. 다음. 자, 유형 6번에 400번 짝수번 대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OA 선분의 길이 줬고요. OB 선분의 길이 줬습니다. 벡터의 크기는 선분의 길이야. 그리고 AOB 각이 60도래요. 그럼 뭐 대강 한번 만들어 보면요, 여러분. 요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가 O고요, A고, B고, 여기가 5cm, 5cm, 여기 60도. 요렇게 한번 대강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아, 요렇게 만들어도 돼. 선생님 전 이게 좋은데요.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 5cm, 5cm, 60도.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만드셔도 돼요. 알겠죠? 아무렇게로 만들어도 돼. 이제 P의 자치를 찾는 거야. 누굴 찾아? P의 자치. 얘에 대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정리해 줄게요. 알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정리를 못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봐라. 여기서 m 더하기 n이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한 방에 하겠지만 요 복사를 좀 떼올게요. 기본적인 상식들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얘를 2로 나눠서 2분의 1m, 2분의 1n 1로 만들게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게 되면 OP, 우린 P점을 찾는 거야, 자칫. 그러면 얘가 2분의 1m, 2분의 1n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2로 나눠주고 여기에다 2를 곱해요. 그러니까 2분의 2를 곱하는 건데 2분의 1n 만들어주고 2OA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1n 곱하기 2OB. 그럼 위의 식하고 달라지지 않거든. 그런데 얘가 의미를 가져. 왜 그러냐면 얘를 다시 바꿔볼게요. 요 녀석 2분의 m을 m 다시, 얘를 5a 다시로 바꿔볼게요. 이 5a 벡터를 5a 다시로 바꾼 거야. 그럼 얘는 n 다시, 마찬가지로 뒤에 거는 5b 다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m 다시 플러스 n 다시가 뭐가 되느냐?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1일 때가 최대잖아. 그러면 1이 뭐냐? 잘 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야 되네. 여러분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O고 60도라 그랬어. 그리고 길이는 5cm 5cm는 없지만, 그러면 A-는 뭐냐? 5A의 2배. 여기가 A-라고. 오케이? OB도 마찬가지로 2배. 여기가 B-라고. 그러면 5A- 벡터, 5B- 벡터를 구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네가 1이면 뭐냐? 바로 P점은 여기 선분. 선분이에요. 얘가 그러면 1일 때 왜 선분이냐? 이게 어렵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1만 되면 선분은 아니야. 1이면 직선이고 여기에 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선분이야.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여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1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면 이 선분으로 막아진 삼각형 내부 및 경계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도 모르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여기가 10 2배니까 여기가 10 가운데 60도 정삼각형. 그래서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끝이에요. 25 루트 3. 나 둘레예요? 둘레니까 답은 30. 끝.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요 여기까지이고요. 유형 6번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